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펠렌티어의 큰 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펠렌티어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지금 1분기에 있었던 그런 어떤 거래 내역에 대해서 이제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디스클로즈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정보들이 속속들이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투자 회사들이 지금 사고 팔고를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이제 펠렌티어의 큰 손들이 어떤 기관들이 있고, 어떤 애들이 사고 팔았는지, 그리고 어떤 애들이 새로 들어왔고 어떤 애들이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일단 그런 투자 회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중요하다 싶은 회사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조금 다들 아는 이름을 가진 회사들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참고를 하는 그 자료는 nasdaq.com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료가 조금 미세하게 그 사이트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스닥에서 나온 자료를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자료들 중에 제가 이제 3월 31일 날짜, 그러니까 1분기 날짜로 그 디스클로즈가 된 자료들만 인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전 2020년도 4분기에 디스클로즈 된 정보들은 좀 제가 생각했을 땐 개인적으로 좀 아웃데이트 된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최신 정보를 이용을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아무튼 일단 5월 17일 기준으로 이제 펠렌티어에 투자하고 있는 총 기관 보유량은 17.46%고요. 그리고 펠렌티어에 투자하고 있는 총 기관들의 숫자는 674개 투자 회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펠렌티어에서 이번에 비중을 늘린 회사는 508개 투자 회사에서 펠렌티어의 비중을 늘렸고요. 그리고 반대로 비중을 감소시킨 회사는 135개의 회사가 비중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을 그대로 유지한 회사는 이제 31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새로 포지션을 잡으면서 들어온 회사는 291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나간 회사는 66개 회사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나간 회사들부터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역시 그 조지 소로스 펀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보유 중이었던 펠렌티어의 18밀리언 정도 가량의 펠렌티어 주식을 모두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이제 소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부터 펠렌티어의 기술적 도덕성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의견을 좀 표출했었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땐 자기는 모두 청산하고 포지션을 닫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번에 3월 31일 기준으로 발표된 그 13F 그 리포트에서 이제 모든 포지션을 정리한 정보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언행일치를 한 셈이에요. 그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조지 소로스가 정리하고 나간 부분에 있어서는 전 별로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일단 투자하는 회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름 안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투자자를 펠렌티어 입장에서는 안고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크게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포인트 72 에셋 매니지먼트가 있는데요. 이제 얘네들도 기존에 보유 중이던 그 29밀리언 가량의 펠렌티어 주식을 전량 매도를 하면서 포지션을 닫았습니다. 일단 포인트 72 에셋은 이분도 유명하시죠? 스티븐 코엔이 운영하는 굉장히 큰 투자 회사인데
사실 이분 역시 정말 대단한 투자자이긴 하지만 세간의 평판이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그렇게 좋진 않죠. 예전에 뭐 내부자 거래 같은 거에도 연루가 되시고, 아무튼 이제 이 포인트 72 에셋 역시 전에 굉장히 좀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모두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베일리 기포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이 회사 역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5.6밀리언 정도의 쉐어를 모두 청산하고 포지션을 닫았습니다. 근데 베일리 기포즈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펠렌티어를 좀 가지고 갈 줄 알았던 회사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쉬움이 남는데요. 하지만 좋은 매수 기회가 오면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밖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포지션을 정산하고 나갔는데 이걸 다 다루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포지션을 닫은 회사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좀 비중을 많이 줄인 이제 큰 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블랙락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유량에서 약 72%가량 감소를 시키면서 현재는 약 9밀리언 정도 가량의 쉐어를 보유 중입니다. 펠렌티어 지분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기관이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세계 1등 규모의 투자 회사이다 보니까 펠렌티어의 보유량을 이번에 좀 감소시킨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간 아쉽기도 한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래도 성장주가 1분기 동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좀 큰 메리트를 못 느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될 만한 재료들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투자금을 회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저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고, 아무튼 이제 블랙락이 비중을 좀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JP모건 역시 많은 비중을 줄였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약 한 85%가량 비중을 줄였고요.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량은 약 한 3밀리언 정도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JP모건이랑 같이 이제 크레딧 스위스 역시 펠렌티어의 보유량을 감소시켰습니다. 약 한 45%가량 감소시키면서 현재는 약 3.5밀리언 정도의 펠렌티어 쉐어를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Disruptive Technology Advisor 얘네 같은 경우는 거의 전량을 매도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약 98%의 펠렌티어 주식을 정리를 하면서 현재는 86만 주 정도만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정리한 쉐어의 숫자만 봐도 한 40밀리언 가량 정리를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쉐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왜 어떤 이유로 정리를 했는지 알 방법이 없죠. 아무튼 이제 비중을 크게 줄인 큰 손들에 대해서는 또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반대로 새로 포지션을 잡은 회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엔 3월 31일 1분기 기준으로 디스클로즈 된 회사들만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일단 파운더스 펀드 3, 이 펀드가 약 22밀리언의 쉐어를 담으면서 새로운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파운더스 펀드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니코 에셋이랑 수미모토 미쓰이 트러스트 홀딩이 각각 약 5.6밀리언씩 담으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점은 이 두 회사가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일단 수미모토 미쓰이가 니코 에셋의 부목격의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이 회사들의 투자 자문을 하는 사람이 캐시우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보를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에서 약 6밀리언 정도의 쉐어를 담으면서 새로운 포지션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 또 한 명의 전설이신 스탠리 드렁큰 밀러께서 운영하시는 투자 펀드 회사죠. 네,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는 또 이 정도로 새로운 포지션을 잡은 회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말고도 진짜 많은 회사들이 들어왔는데 얘네들은 규모는 사실 클로즈한 회사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둘러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도 너무 촉박하니까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유량을 좀 크게 증가시킨 회사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는 뱅가드 그룹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제 세계 1, 2위 규모를 자랑하는 블랙락이랑 뱅가드의 행보가 이번에 갈렸습니다. 그죠? 블랙락은 비중을 줄인 반면에 뱅가드는 약 23%가량 보유량을 증가시키면서 현재는 약 25% 정도의 쉐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역시 캐시우드 누님의 아크 인베스트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일단 나스닥이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약 19밀리언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크 같은 경우는 그 액티브하게 그날 정보한 거래들을 다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신 정보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의 펠렌티어의 보유량을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 약 27밀리언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또 73만 주 정도를 담으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거의 한 28밀리언 정도를 보유 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엔 그 단일 투자 회사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회사가 이 아크 인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파운더스 펀드나 뭐 일본의 그 솜포 그룹을 제외하면은 아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그 두 회사는 거의 펠렌티어의 내부 파트너라고 봐야 될 정도로 지금 현재 깊은 연관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둘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가 가장 많은 펠렌티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운더스 펀드 2, 이 펀드 2번이 역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린 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나스닥 정보에 의하면은 약 5만 프로가량 증가가 되었다고 나오는데, 뭐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엔 그냥 새로운 포지션을 열고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파운더스 펀드에 대해서는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3월 31일 기준으로 발표된 정보에 보면은 이제 파운더스 펀드는 펀드 2랑 펀드 3으로 두 개의 펀드로 나뉘어서 펠렌티어를 보유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펀드를 합하면은 총 대략적으로 한 43밀리언 정도의 펠렌티어 쉐어를 보유 중이고요.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파운더스 펀드는 펠렌티어가 DPO를 하기 전에 초기 투자 회사로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발표된 이 두 가지의 펀드가 뭐 어떤 형식으로 다른지 정보를 찾아보려고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고, 제가 예전에 그 피터 틸이 펠렌티어의 주식을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파운더스 펀드 안에서도 여러 가지 펀드로 나뉘어져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펀드 1부터 펀드 7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펀드 2랑 펀드 3이 펠렌티어를 보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오피셜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은 밑에 댓글에 좀 남겨주시고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 만약에 파운더스 펀드가 이번에 펀드 2랑 펀드 3로 펠렌티어의 비중을 새로 늘린 거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이건 넓은 측면에서 해석해 봤을 땐 피터 틸이 펠렌티어의 주식을 어떤 인다이렉트하게 사들인 걸로 좀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건 또 확실하진 않는데 공유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일단 그 Simply Wall Street라는 앱이 있죠. 그 앱에서 올라온 그 오너십 정보에 의하면은 그 5월 11일 날짜로 발표된 정보 중에 틸 캐피탈이라는 이제 피터 틸이 운영하는 다른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죠. 틸 캐피탈에서 그 펠렌티어의 비중을 922%가량 증가시켰다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틸 캐피탈은 약 7밀리언 정도의 펠렌티어 보유량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보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퍼센티지는 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유량이 있었으면 분명히 퍼센티지가 0으로 나오지 않을 텐데 0으로 나와 있는 게 이걸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애매한 정보긴 해요. 애매한 정보인데 만약에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은 간접적으로 이제 틸 형님이 펠렌티어의 주식을 사들인 형태로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1분기 기준으로 5월 17일 날짜까지 발표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한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여전히 기관들의 탑승률이 많이 낮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Q1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들이 좀 바라보는 펠렌티어의 이미지가 아주 약간 바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긴 한데, 뭐 저희가 이것 역시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을 위축시킬 만한 요소들이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동안은 기관의 비중은 뭐 요 정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굉장히 길었는데요. 지루하셨겠지만 영상을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